만약 전세가 올라가서 매가가 오른다.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진짜 이게 맞나? 원하는 통계를 넣어서 한번 검증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것들 헤매고 있으면은 시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전세 수급이 올라가게 되면은 1년 뒤에 매매 거래량도 천천히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은 수급과 상관관계, 전세 수급인지 매매 수급인지 모든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집니다. 서울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공급 외에 너무나 많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파악할 때는 경기도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의 예측 패턴이 이런 거죠. 전세가 움직인다, 전세 수급이 움직인다,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 매수 심리가 움직이고 거래가 늘어나고 매매 가격이 움직인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 안 나오고 중간에 매가가 바로 오른다면 일시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통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론적인 게 좀 많이 부족해서 이 이론을 어떻게 검증을 좀 해야 되겠는데, 검증하는 방법을 통계를 통해서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투자를 먼저 입문하다 보게 되면은 신체적인 것에 많이 접근하게 돼요. 근데 부족한 게 뭐냐?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론을 또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도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제 공부의 습관이 되어버렸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보게 되면은 약간 실체도 없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세 사기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실체가 있나요? 사실 큰 실체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2023년도에 우리가 이제 입주한 물량들이 전세가 몇 개고 매매가 몇 개 나오고 월세가 몇 개 나오는지, 그런 물건 자체를 세는 게 더 신체적이에요,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2024년도에 전국에 있는 매물의 분포도, 매물 수량, 매물 비율,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걸 모아서 통계로 검증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이걸 또 적용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발견했죠. 입주 물량과 매매 거래 비율이 1대2다. 이건 전국에 비슷하게 있더라. 그리고 매도 물량하고 매매 거래는 같다. 같은 수요라는 겁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샀기 때문에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수요고 수요가 공급인 거예요. 단지 그 숫자가 약간 다른 거는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전세 매물이 우리가 2.5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거래량 대비해서. 이 2.5개월 왜 있냐? 매매 물량이 왜 1년치가 있느냐? 이걸 분석해 나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것들 헤매고 있으면은 시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전세가 올라가서 매가가 오른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진짜 이게 맞나? 원하는 통계를 넣어서 한번 검증을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두 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가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지금 8개 가지고 해봤어요. 그걸 이제 변수라고 얘기하죠. 매매 지수, 전세 지수, 매매 수급, 전세 수급, 12개월 평균 이동 거래인데요. 왜 이제 12개월을 했냐면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매매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토호제가 해지되면서 서울의 강남에 거래량 급증했죠. 그리고 또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매 거래량의 어떤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게 나와요.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걸 가지고 통계를 집어넣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 분석하기 좀 힘들어집니다. 이걸 바꾼 게 뭐냐면 12개월, 24개월, 36개월로 매매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공급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3년 누적 예정량이죠. 우리가 입주 예정 물량, 이걸 넣어서 공급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지금 가장 상관 개수가 높은 조합이 뭐냐면은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이에요. 여기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인과관계 우리가 한번 추출을 해보자고요. 자, 전세 수급과 매매 수급이 0.963인데 1이면은 똑같다는 거고요. 0.963도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수급이 움직이면 매매 수급도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부족하면은 수요가 움직이면서 매매 수요로 전환되니까 매매 수요도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 매매 수급이 12개월 이동 평균 매매 거래량하고 0.913의 상관관계가 있다 나오잖아요. 이걸 해석하게 되면은 매매 수급이 올라가서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매매 거래도 후행에서 따라서 늘어난다는 되겠죠. 매매 수급이 다시 전세 수급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세 수급이 올라가게 되면은 1년 뒤에 매매 거래량도 천천히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밑에 실제 전세 수급과 그 12개월 이동 평균 매매 거래량은 0.860의 상승 계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쭉 해보니까 24개월과 36개월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0.92 매매 거래량이. 분양에서 입주까지 3년이나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3년 공백 기간 동안에 매매 거래량이 움직이면은 3년 동안은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두 개가 상관관계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걸 왜 그러냐를 갖다가 시장의 어떤 구조를 파악하면서 해석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 통계가 언제부터 했냐면은 2012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했어요.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전세 수급의 통계가 2012년 7월부터 나옵니다. 그전 통계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2015년 7월부터 25년 2월까지 한 13년 정도 되죠. 이때는 지방 오르고 있었고 막 수도권은 이제 막 상승하려고 한 그 시점이죠. 2013년부터 상승했으니까 이 전체를 지방에 보게 되면 잘 맞고요. 그리고 수도권을 보게 되면 조금 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경기도권 한번 볼게요. 왜 경기도를 보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서울은 수급과 상관관계, 전세 수급인지 매매 수급인지 모든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공급 외에 너무나 많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파악할 때는 경기도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변수는 똑같고요. 경기도도 가장 높은 상관관계 나온 거는 11개월 이동 평균 매매 거래예요. 전세 수급입니다. 매매 수급이 올라갔을 때 똑같이 1년 정도 후에 후행해서 매매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네 번,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3년 누적 공급량하고 36개월 평균 이동 매매 거래하고 상관관계가 0.799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공급이 늘면은 매매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하락해야 되잖아요. 자, 수도권은 공급이 선행해서 가격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선행해서 공급을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가가 올라서요. 공급이 따라서 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후행시장입니다. 제 책에서도 선행시장과 후행시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도시가 큰 경우에는 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연결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시간에 의해서 후행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매가가 움직이면서 후행해서 공급을 불러오거든요. 그 불러온 공급이 다시 가격을 하락시킨 그 시점에서 공급이 줄면서 다시 상승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2022년부터 하락했잖아요. 그때부터 공급이 줄어서 지금 시점에 본격적으로 공급이 줄기 시작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시차가 3년 정도 된 거잖아요. 여덟 번째,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이 지방보다는 좀 떨어지죠. 이 말은 뭐냐면은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같이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시간이 뭐로 결정되냐? 전세가율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우리가 낮은 전세가율이 2012년에 전세가율이 60% 왔을 때 두 개가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주요 변수가 전세 수급과 매매 수급인데 지역이 상관관 계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전세 시장이 과열되면 매매 시장 따라 움직인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매매 수급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거래량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상관계수는 0.85고 수급이 좋아지면 1년 이내에 실거래가 증가한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측 패턴이 이런 거죠. 전세가 움직인다. 전세 수급이 움직인다.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 매수 심리가 움직이고 거래가 늘어나고 매매 가격이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 과정이 여러분들 안 나오고 중간에 매가가 바로 오른다면 일시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토호제 같이 해제했다가 규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잠시 식어버리죠. 매가가. 우리 호재도 마찬가지죠. 호재가 사라지면은 매가가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 과정이 연결돼야지 계속해서 연결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이 오르고 매매 수급이 오르고 거래량이 1년 뒤에 오르고 매매 가격이 오르고 이 패턴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조건이 유지되려면은 그 전에 공급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실체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어떤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변곡점 시점. 그 시점에서는
전세 수급이 우리가 160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러면 전세 불안이 시작된다는 얘기하고요. 매매 수급은 100 이상이 돼야 되고, 거래량은 저점을 통과해야 된다. 아니면 평균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시점이 도달하게 되면 매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작년에 나빴던 지역이잖아요. 작년 나빴던 지역이 나빴다는 거는 높은 지역이 올해까지 높다는 거죠. 1년 내내 높다. 1년 내내 높다는 거는 1년 동안 안 좋았다는 거죠. 전세 수급이. 그럼 이분들이 매매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매매 수급이 올라가면서 매매 거래가 늘어나잖아요. 작년에 전세 수급이 높았던 지역이 매매 거래량이 늘었는지 실제적으로 한번 검증해 봤어요. 2024년 2월입니다. 지금 매매 거래량이 2월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북이 161.4였고요. 25년 2월이 172.1이었어요. 많이 올랐죠. 근데 울산이 작년 2월은 낮았지만 3월부터 계속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25년 2월에 177.9까지 올라갑니다. 이 두 개의 도시의 2월 매매 거래량의 회복률을 보니까 두 개 다 지역이 100%가 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지역들이 매매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어 있지만은 100% 넘는 지역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뭐 80%, 70%이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69%고요. 대구도 8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충북과 울산만 100%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작년부터 부족했던 전세 수급이 매매 수급으로 가서 매매 거래를 연결된 거죠. 실제 거래량은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보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예측도 가능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통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나 가볍게 통계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통계는 조금 깊은 사고가 필요하고요. 그 통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질문하는 방식, 그 통계가 말하는 의미들, 이런 거 다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매물이 많다고 폭락을 한다, 매물이 많으니까 지금 시장 안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래가 없으면 수요가 없다, 매물이 늘어났으니까 수요가 없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장은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제가 전국 공급 물량을 3년 입주 예정 물량으로 바꿨어요. 바꾸고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과 어떻게 움직이는지 검증하게 했는 건데요. 왜 이걸 보여주냐면은 계속해서 매물을 공급이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급은 전국 물량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물량을 다 수집한 거예요. 매월 전국의 물량이 얼마나 공급 예정되어 있는지를 본 겁니다. 실제 2011년 7월부터 한 거거든요. 7월부터 해서 25년까지 했는데 매달 얼마만큼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가 물량이에요. 2012년 12월에 75만 가구가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수요가 1년에 한 31만, 누적으로 하면 93만 있다 했잖아요. 93만보다 적게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이 통계의 모수가 크게 되면요, 변수를 조금 희석을 시켜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 통계를 가져온 거는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변수를 희석을 시키고 또 보증을 하기 위해서 큰 수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통계는 우리나라의 전체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공급 적은 구간이죠.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평균 넘고 조금 지나서 전세 수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평균 밑으로 공급이 떨어지니까 일정 시간 지나서 다시 전세 수급이 이렇게 올라가죠. 자,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는 금리의 영향에서 크게 떨어졌다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에서 물량이 떨어지니까 얘가 반등하기 시작하죠, 지금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지금 공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재고주택을 선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선택하지 못했거나 안 했던 분들이 시장에 나와서 전세를 찾아보니까 전세가 없다. 그러면 매매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전세가 부족하니까 매매 수급도 같이 올라간다, 이거거든요. 실제 아실에서 만든 매물 통계가 22년 4월부터 나와.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매매 수급이니까 매매의 수요 공급이잖아요. 매도 물량이 만약에 공급이라면은 지금 아실의 통계는 계속 올랐잖아요. 거의 모든 지역들이. 수급 지수가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매도 물량이 공급이 아니라는 걸 얘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봐도 매도 물량이 공급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KB에서 했는 것도 똑같아요. KB의 전세 수급이 적을 때 올라가다가요,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죠. 평균에서 떨어지니까 전세 수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금리 영향 받았고요. 여기도 평균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똑같죠. KB나 부동산 원이나 모양은 똑같고요. 전체 큰 그림 똑같습니다. 큰 공급에 의해서 이 전세의 어떤 움직임이 크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어떤 급등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큰 변수만 없다면은 이 추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2027년 말까지 추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는 중간중간에 어떤 정책의 변화에서 잠깐 주춤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통계를 보는 제만의 방식이라 해야 될까요? 검증 방식을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현장에 대한 이해도는 좀 있었는데 이론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그때는 논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시점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매매 거래한 같은 거는 이렇게 저같이 누적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 통계의 어떤 추세나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모습하고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검증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